민주당이 오늘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경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맞서온 여야는 처리 시한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킹핀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함께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지역 순회 투표 오늘 대전 충남에서부터 시작했죠. 벌써 가물가물한데 민주당 경선 일정 방법 다시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다음 주부터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1차 경선은 충청권, 2차는 호남권, 그리고 3차는 수도권 경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의원, 당원, 그리고 당원이 아닌 선거인단에 모집된 투표인단,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모집한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 이른바 슈퍼위크고요. 그리고 해당 기간에 선거인단이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ARS 전화로 걸려온 전화에 투표에 응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ARS 전화를 걸어서 응답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되는 날짜가 언제쯤인가요?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만약 50%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4, 5일 후에 결선 투표를 통해서 상위 2인의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네. 경선에서 호남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19대 대선 첫 경선지가 호남이었는데요. 당시 문재인 후보가 65.2%를 얻어서 문재인 대세론을 확인시켜준 경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 빠진 경선이 돼서 이번 경선에서는 그런 것을 좀 예방해보고자 충청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고전하고 있는 충청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사실상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서 이번 경선은 충청이 물꼬를 내고 호남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지지율로만 보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곡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무료 변론 논란까지 이재명 후보가 어떤 불리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혹은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경선 과정에서 검증이 되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돌발 상황이 아니라면은 변곡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굳히기냐 뒤집기냐라기보다는 언제 굳힐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야당도 경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오늘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었는데 몇 명이 등록했습니까? 총 12명이 후보를 등록을 해서요. 예비 경선 후보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네, 야당 경선 일정 방법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야당은 여론조사를 사용한 경선을 채택했는데요. 9월 15일 12명의 후보 중에 100% 여론조사로 일단 8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각종 토론회를 진행해서 10월 8일 4명을 2차 컷오프를 시켜서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선거인단 30%, 여론조사 7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한 달 후인 11월 9일 대선 후보 선출은 당원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야당의 관전 포인트는 홍준표, 유승민 의원이 얼마나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느냐일 것 같은데 실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최근에 꽤 많이 올랐어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역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수 진영의 강력한 후보였던 최재형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대체제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액티브한 보수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의 대체제로 이낙연 후보가 주목받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규칙 가지고 옥신각신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로 가지고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데 이게 후보 간 유불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실제 여론조사를 가장 반대했던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역선택 조항 넣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관련 부분들이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이 결과를 바꾸는 영향력은 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선택을 걸러주는 문항을 삽입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응답층이 참여하는 ARS 조사가 아니라 면접원 조사를 할 경우 과학적인 표준만 하면 역선택이 사실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시한이 좀 연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여야 간의 정치 쟁점화할 사안인가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법이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라는 측면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 성향의 언론들의 입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식으로 좀 나쁘게 프레임이 설정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2인 그리고 관계 전문가 언론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9월 26일까지 협의체 운영한다라는 지금 합의를 했는데요. 그만큼 여론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실질적인 정치인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 측면들을 부각한다면 저는 통과에 큰 여론 반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